모든 종류의 원자들은 다 중성 상태인데 중성 상태라고 하는 건 가운데 원자일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일까? 그지? 주변에 마이너스 띠고 있는 전자가 있겠지? 그래서 중성,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하는 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 상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그치? 이거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 상태. 그리고 가장 원자 번호가 작은 게 누구다? 수소. 1번이 수소. 그죠? 그러면 얘는 전자. 그치. 전자도 아니, 양성자도 플러스의 전하량도 1인데 마이너스 띄고는 전자의 전하량도 한 개인 거지.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상태. 원자는 원소예요, 원자. 자, 그러면 원소와 원자는 뭐냐? 원소는 성분. 그러니까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화학적으로 나뉠 수 없는 최소 성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똑같은 아이를 표현할 때 원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자라고 표현하기도 해. 원자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지만 세일 수 있는 개념, 세워지는 개념. 그러니까 개수 개념이 원자야. 더 이상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 개념. 개수 개념이 원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 물. 그리고 원소 있고 원자 있고 또 분자 있잖아, 분자. 네, 분자는 뭐야? 원자가 좋아요. 분자는 물질이라고 하는 형태의 성질. 그러니까 물질이 되게 하기 위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물질의 성질을 갖는 알갱이. 성질을 띤 알갱이. 물질의 성질을 갖는 알갱이를 우린 그걸 분자라고 해. 물질의 성질을 갖는 알갱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산소, 우리 주변에 산소기체 있지. 우리 산소기체 안 마시면 못 살잖아. 그지? 근데 산소라는 원소의 원소 기호를 배웠지. 산소 원소 기호 뭐야? 어떻게 써? 그지? 5. 그지? 근데 산소 원소 기호를 5로 쓴다고 해서 이 5라고 하는 원자 또는 원소 이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냐? 그러지 않다고. 왜냐면 이 산소라고 하는 저 원소 얘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해. 그러니까 최소한 안정해진 상태들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정화된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 안정화된 상태가 오라는 아이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고 몇 번이었어, 오라는 아이가? 수헬리벨 분탄. 7, 3 8번째요. 8번째, 그지? 8번째. 그러면 8번이라고 하는 이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 8번이 있어. 자, 전자도 똑같이 8개 있어. 근데 그 8개 있는 전자가 어떤 식의 배치를 하고 있냐면 안쪽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이제 전자가 6개 있는 거야. 그걸 지금 제가 화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네, 화학원에서 하는 걸 중학교 때도 했어요. 중학교 때도 하고 올라가시는 게 일단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할 필요는 없고, 이걸 화학에서 막 SO비탈, PO비탈, 뭐 막 오비탈로 배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내용에서는 오비탈까지는 들먹여서 얘기할 수가 없지. 알기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자, 우리가 어차피 정전기적 인력으로 전자들이 모여서 갈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지구과학 하시면서 남자 선생님이 주로 지구과학 파트를 하실 건데, 통합과학에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게 될 거냐면, 이 양성자라고 하는 얘도 최종적인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얘를, 그러니까 저 원자 핵을 구성하게 하는 거에도 더 작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더 작은 더 밀입자가 모여서 저걸 만들어. 오케이? 근데 저 아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가 탄생될 때, 별이 탄생될 때 당시에 터져나온 아주 작은 밀입자들이야. 쿼크나 퀘이서나 업쿼크, 다운쿼크 여러 종류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그리고 그것도 플러스의 전하량도 더 작아. 오케이? 플러스의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 더 작은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건 지금 중학교 때는 그냥 원자 핵이다 라고 배웠는데, 실제 이 원자 핵을 구성하게 하는 것도, 자, 업쿼크나 다운쿼크라고 하는 업쿼크,
다운 커크라고 하는 더 작은 밀입자들이 모여져가지고 얘네들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아마 이렇게 의문을 좀 품어볼 수도 있는데 어떤 걸로 품어볼 수 있냐면 헬륨. 헬륨은 원자 번호 몇 번? 2번.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식으로 기억을 하자면 원자 번호 2번이니까 헬륨이 안쪽에 양성자 2개 있는 거지. 그지? 원자 번호, 그러니까 원자 번호, 원자들이 가지는 원자 번호는 이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 원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양성자예요? 아니? 중성? 중성자가 아니라 양성자지. 양성자. 플러스 전하량. 그 원자의 원자핵의 전하량. 원자는? 그 원자의 원자핵의 전하량들. 원자핵의 전하량들이 이제 나와 있죠. 왜냐면 원자 번호는 이거를 원자핵의 전하량이니까 플러스 전하량들이니까. 그지?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들이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띄고 있는 입자가 2개가 모여져가지고 자, 헬륨은 가운데 헬륨의 원자핵 중심에 이렇게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게 전자니까 이렇게 2개가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실제는 생겨야 돼. 어떤 의문이 생겨야 되냐? 선생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 때 막 그 마찰 전기를 하면서도, 그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막 정전기적 인력이 생겨서 머리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은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고,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지? 어찌하여서 원자의 정 가운데 원자의 플러스 플러스 뒤구이가 있는데 얘가 안 미어터지고 안 멀어지고 안 밀어내고 이렇게 모여있을 수 있어요. 이게 원자예요? 헬륨의 원자핵이요. 헬륨이라는 원소의 원자 배치, 전자 배치. 근데 이건 중성 아니에요? 뭐가 어떤 게요? 이거 헬륨 중성. 헬륨이 중성이에요? 두 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 물어봤어. 여기. 네? 나는 지금 여기 얘기했다고. 여기 얘네들 이렇게 모여있을 수 있냐고. 네. 왜? 그니까 설명해줘. 왜? 그냥 뭔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마이너스 2개 플러스. 이 전체는 플러스고 이 가운데가 플러스지만 얘가 가운데가 플러스여도 플러스 2만큼이어도 마이너스 이 2개만큼을 끄집어 당겨서 이 전체는 중성이긴 해. 그지? 근데 그럼 얘는 안 떨어져?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안 멀어져? 플러스끼리 어떻게 가운데 모여있을 수 있어? 서로 가까이. 마이너스 때문에 밀어지는 힘 때문에 상세? 상세요? 퉁? 플러스 우리 리튬 같은 경우에 3번이 리튬이잖아? 네. 리튬도 마찬가지야. 리튬의 원자의 모형을 그림 그려보라 하면 얘가 플러스 띄고 있는 게 이렇게 3개 있고, 그지? 마이너스 띄고 있는 얘가 안쪽엔 2개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바깥값질 1개 더 있고. 네. 그렇잖아? 근데 이제 얘는 나중에 붙은 거야. 전자들은 원자핵들이 네, 먼저 그렇죠. 만들어지고 전자들이 나중에 붙은 건데 이런 상태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가능하냐고. 이것만 그림 그려줬을 때 난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해? 논리적으로? 플러스 띄고 있는데 얘네들만 모여있을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이 모여있는 게 굉장히 잘 모여있어 실제. 근데 논리적으로 플러스라고 하는 전하량만 갖고 있는 입자들 상태라고 한다면 원래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멀어지지 않냐? 마이너스끼리 멀어지고. 멀어져요. 멀어지잖아. 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자석에서도 N극 S극 맞아요. N극 S극 이러면 얘는 막 멀어지는 힘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의문 상황이 안 품어지냐 그 말인 거지. 사실은 이렇게 합쳐져서 플러스인데 저희가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거 얻어 걸린 건가?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사실은 들어본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아니야. 사실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얘가 쪼개져 있어. 아까 얘기했던 업커크, 다운커크처럼 네. 업커크는 그래 들어본 게 그거 같다.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 더 작은 입자고요. 전기를 띤 입자고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더 작은 입자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자들이 빅뱅 우주 탄생 때 네. 동시에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만들어졌던 얘네들이 여러 개들이 막 모여지면서 최종적인 전하량의 값들만 우리가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야. 그 얘기였던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네,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실제 여기 얘가 이 양성자 플러스 1짜리 하나가 실제는 플러스 3분의 2짜리의 쿼크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의 쿼크와 플러스 3분의 2짜리 쿼크가 모여있다라고 하자. 그럼 총합이 얼마야? 정확히 1이죠. 플러스 1이지. 네. 그지? 그래서 요런 형태들끼리와 또 요것도 마찬가지. 뭐 이런 거. 이라고. 그지?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그지? 그럼 여기도 플러스 1이잖아. 네. 그지? 그러면서 너는 플러스고 넌 마이너스니까 어느 정도 붙어 있을 수 있고 넌 마이너스고 넌 플러스니까 붙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가지고 누굴 이루는 거야? 모든 종류의 원소의 원자들의 중심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거야. 대박. 대박. 그지? 그걸 통합과학 하면서 배워. 그리고 화학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쿼크, 업쿼크나 다운쿼크라고 하는 아이들이 더 작은 형태들로 우주 공간에서 빅뱅 당시에 만들어졌었고 그것들끼리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을 거야. 왜냐면 빅뱅 당시에는 엄청나게 높은 열과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분사운동이 크잖아요. 그지? 뭐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빵 하고 터졌을 때는 막 얘네들이 퍼져나가느라 바빴을 거야. 지들끼리 뭉치진 못하고. 그러다가 우주에 걔네들이 훨씬 많아져 있는 상태들에서 우주의 온도가 천천히 조금 식어지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식어지겠지? 그러면서 플러스는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서로 간에 인식을 하면서 뭉쳐질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원자핵들이 먼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뭉쳐서 원자핵들이. 그지? 이걸 이해한단 말이야? 그동안에 의문사항이었구나. 아니면 내가 의문사항을 잘 끄집어냈나? 네. 나름 약간 저 뭐지? 학교 쌤이 설명해 주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서 2학년 때요. 2학년 때. 2학년 때 이걸 설명해줬어? 아니 이거 말고요. 그냥 막 전자 막 그거 플러스나 하는데 마이너스? 근데 쌤 쌤이 약간 좀 뭐 딥해. 설명만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약간 재미가 없어갖고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그냥 들어도 몰랐는데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원소,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지만 화학이 그러니까 나는 화학 전공은 아니지만 이게 화학을 이해하자면 생명과학에서 이제 유기물이 결합된 형태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생화학하고 또 화학이 이해될 때 이 개념도 필요해. 업쿼크, 다운쿼크라고 하는 게 지구가 탄생하면서 우주의 탄생하면서 나오다 보니 또 그거 다 맞아. 이어져 있어. 맞아, 다 이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너가 혹시 화학의 울렁증을 만약 갖고 있었다면 그게 조금 극복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중학교 때 거 너가 선생님 이거 궁금했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5개념들 있을 거다. 얼핏 들어봤던 개념들 궁금하면 물어보면서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좀 많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이런 게 지금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야. 원자핵을 구성하는 부분. 그래서 요걸 또 굳이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굳이 이 원자핵 부분을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게 구성되는 게 맞는데 자, 어떠한 경우에 이제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짜리 리튬이라고 하자. 그러면 원자번호 3번인 리튬이 중성의 상태일 때는 전자도 2개의 전자도 이렇게 3개 있겠지. 그러니까 전자를 제외한 가운데 이 중심 부분을 원자핵이라고 하잖아. 원자핵. 근데 원자핵은 아마 중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원소의 원자핵은 거의 그 원소의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이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빈 공간이 많고 빈 공간 사이에 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는 파동 형태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일정 거리만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고 비어있는 공간도 대부분 많고 중심부에는 저런 양성자, 중성자 입자들이 모여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그걸 굳이 또 양성자, 중성자로 나눠서 보게 되면 얘는 플러스 전하를 받는 부분이라고 하고
얘는 전하를 띄진 않지만 원자핵의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 이라고 얘기하죠. 양성자는 플러스 하나를 갖는 부분이라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진 않지만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자 플러스는 갖는 부분이고 전하를 띄진 않지만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보시면 얘 플러스를 띄는 부분이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이가 이렇게 그리고 이런 입자들이 딱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플러스 3분의 입자, 마이너스 3분의 1 입자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거라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이 정도가 또는 이 정도가 만약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지?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정전기적 인력을 상쇄시키면서 막 덕지덕지 붙어서 점점점 결합되어 갈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 총값 이걸로만 계산을 해보면 얘는 지금 전기력이 0이잖아. 근데 이렇게 붙어있는 개수마다 점점 입자가 많이 모여져 있을 거라 그 입자 하나하나 가지는 질량을 따져보게 되면 이제 질량이 많아지는 부분이 중성자 역할이라고 보는 거지. 원자의 질량이 많아지는 부분. 그리고 얘네들보다 양성자, 중성자들의 상대적 질량이 1이라고 하면 양성자들을 구성하는 얘네들의 총 합산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1 질량 말하는 거야. 무게. 이렇게 합산된 게 상대적으로 플러스 1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산된 것의 값이 플러스 1만큼의 상대적 질량을 갖는다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자 가운데 중심에는 원자이겠지만 주변에 전자가 있잖아. 그지? 그럼 전자는 또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지? 전자. 그지?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니까 전자. 그러면 전자도 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있겠잖아.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 3개를 갖고 있겠잖아. 리튬은.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이면 얘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뭐 렙톤이라고 얘기를 해. 경입자라고도 표현하고 고울 통합각에서 렙톤 또는 경입자. 혹시나 이제 문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집을 볼 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는 것 뿐이야. 중학교 때는 전자라고 배웠어. 오케이? 전자는 이꼴 렙톤 또는 전자는 이꼴 경입자라고 표현해도 우주가 탄생할 때, 별이 탄생할 때 당시에 얘네들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저 아이도 똑같이 만들어서 막 퍼져나갔던 거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의 온도가 높으니까 막 미친 듯이 많이 빠져나가다가 우주가 점점 식으면서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들끼리가 모여졌다라고 했었죠. 그 모여지는 동안에도 얘는 질량이 얘네들의 각각의 질량들의 합산보다 훨씬 더 가벼워서 얼마나 가볍냐면 1837분의 1배만큼 가벼워. 너무 그죠? 이 정확한 수치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건 혹시 중요한 형태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전자는 매우 가벼워. 그러니까 상대적 질량이 1이었어. 근데 얘는 1837배분으로 가벼우니까 그럼 어쩌겠어. 똑같이 온도가 낮아져도 얘네들은 이렇게 지그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붙어있어서 모여있겠지만 더 계속 날아다니고 있겠지. 나는 아직 가벼워. 나는 아직 멈출 때가 안 됐어. 미친 날아가고 있겠잖아.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빅뱅 당시에는 이제 뭐 남자 선생님이 지구과학 하실 때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시겠지만 거의 이제 빅뱅의 우주 탄생 당시에 얘네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리튬의 원자핵,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핵 또는 헬륨의 원자핵 그것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우주의 온도가 점점 식었겠잖아. 더 충분히 식고 난 다음에 이 1837분의 1배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는 아이가 충분히 놀 만큼 놀고 이제 온도가 더 낮아져서 약간 스테이블해질 때, 그지? 그랬을 때 얘네들의 플러스 2값, 뭐 플러스 3값, 아니면 플러스 1값 그것들을 인지해서 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아이니까 인지해서 일정 거리에 이렇게 맴돌고 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온소가 탄생한 거지. 각각의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있던 미친 듯이 전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가 얘네들의 움직임이 더디어지는 그 상황만큼 온도가 떨어지고 나서야 얘가 이 공간에 두 개를 돌면서 이렇게 헬륨이랑 원자가 탄생하게 된 거지. 원소는 나중에 탄생했어. 원자핵들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전자들이 미치듯이 움직이고 있었던 사이가 속도가 점점 더뎌져서 이런 플러스를 띄고 있는 부분, 플러스 1, 플러스 2 부분에 이 일정 공간에 맴돌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인력 사이에 맴돌면서 중성의 원자들이 탄생하게 된 거지. 오케이. 아주 빠른 내용을 정말 그래도 들어본 게 있다고 잘 이해하셨어요. 잘했어요. 잘.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고일 통합까지 나온 부분들이야. 근데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학원을 만약 다닌다면 이걸 살짝 얘기해줘. 애들이 뭐 싫어하겠지. 근데 한 번 들어본 거랑 또 두 번, 세 번 들어본 게 다르니까. 그지?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잘난 척하기 좋잖아. 또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애들도 거의 가끔 있거든. 그래서 좋잖아. 이런 게 알아? 랩턴 막 이렇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구조가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전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면서 그지? 원래 중성의 상태에 어떤 것에 있었던 전자가 나는 나가는 게 안정해져 또는 나는 뭐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를 받는 게 안정해져. 그래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화학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막 비 올 때 우리 가끔 뭐 이렇게 천둥번개 친다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전자들이 충돌해서 빵 터지면서 나오는 게 그게 번개고 소리야. 번개고 천둥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겨울에 우리 건조해지면 정전기 막 타잖아요. 문고리 잡을 때도 뭐야 후지지 막 그러잖아. 건조할 때.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전자들 굉장히 풍부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어. 현재 상황에. 그리고 그런 전자들이 뭐 음식이 상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그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혹시라도 이제 실온에 놔뒀는데 괜찮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 이 수분 안에서도 물 분자가 수분이니까 물 H2라고 하는 그 분자도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전자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다른 것과 결합을 한다거나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그 원래 있었던 성질에 원래 있었던 물질에 전자가 나가거나 전자가 들어오거나 하면서 화학 변화가 생긴 거지.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음식이 상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가끔 음식 우리 엄마가 또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아침 다음에 음식 상이야 막 이런 거 얘기하시거든. 맞아요. 그리고 꿀 같은 거 먹을 때도 그 이제 숟가락 떠서 먹을 때 젖어있던 그 숟가락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물기가 만약 들어가게 되면 그 물기가 어떤 물기 안에 있었던 성분에 의해서 화학적인 변화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막 엄마 음식물 같은 걸 집어넣을 때 막 음식을 막 해가지고 라겔라겔 닿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정말 비닐봉지를 너무 많이 쓰셔요. 그래서 밀봉을 해야 오랫동안 그 프레시한 상태를 먹을 수 있다고. 왜냐면 공기가 들어가거나 하면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화학적으로 맞는 말이긴 해.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지. 좀 이제 너무 과하셔서 항상 얘기하는데 나도 경험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일상생활에 다 이렇게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태의 화학 변화,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게 다 이제 또 개념으로 들어가면 특정 중성의 상태에 있던 원자가 전자를 주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걸 산화라고 해. 산화. 그지? 자, 용어에 친숙해지게 하나. 중성 상태의 금속이든 금속이 아니든 원소들이 전자를 잃게 되는 것. 중성의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게 되는 것. 그걸 이제 산화라고 하고. 왜?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면서 안정화되고자 안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전자가 물론 이제 이렇게 가벼워서 운동성을 빨리 확보할 수 있겠잖아. 양성자나 원자들보다. 그래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워낙 가벼워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또는 얘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전자를 나가면서 뭔가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산화화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수요 없는 공급처럼 계속 나만 이렇게 주고 이 상대방은 계속 원치 않는데 계속 그러면 그 관계가 계속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는 게 편하고 너는 받는 게 편한 친구들이 모여있을 때 계속 오래 가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원자들끼리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하는 형태니까 전자를 잃게 되는 현상, 물론 전자를 얻어야 안정해지는. 네, 그 뭐지? 전자가 그러니까
원자 자체는 중성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자가 이제 전자 혼자가 불안정해갖고 자기가 안정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원자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야. 그러니까 그 원자의 전자의 배치가 불안정한 거지. 그러니까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가 나가는 거야. 왜냐면 가운데 있는 양성자는 굉장히 강한 핵력으로 뭉쳐 있어. 아까도 보는 것처럼 입자도 작은 데다가 작은 공간에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정적이 내리려고 굉장히 타이트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얘를 정확하게는 원자 내니까 강한 핵력이라고 표현해. 강한 핵력. 그리고 아마 이제 나중에 물리를 조금 디테일하게 배우면 알겠지만 질량이 밀도가 높을수록 특정 공간 안에 아주 많은 입자가 모여있으면 중력이 커지잖아. 네. 그런 것처럼 제한된 입자 공간 안에 굉장히 이 많은 입자들이 막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핵력으로, 강한 정적이적 인력이라고 하는 핵력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얘는 붕괴되기 어려워. 이게 붕괴되게끔 하기 위해서 붕괴될 때 변화되는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원자력 발전이야. 원자에 있는 이 원자 핵이 붕괴되게끔 할 때 그 나온 에너지를 뽑아내는 형태가.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 근데 우리 주변에서의 이런 화학 반응은 얘의 붕괴는 아니고, 그지? 중성에 각각의 뭐 플러스 3만큼의 리튬, 아니면 뭐 플러스 8만큼의 산소, 그지? 여러 다양한 원소들이 있을 때 그 원소에 각각의 원소의 전자 배치가 있잖아. 네. 각각의 원소의 전자 배치도 있을 거야. 그 전자 배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전자의 전자 배치 상이 안정하지 않을 거야. 전자들이 나름 있긴 있지만, 나름 이 중성의 상태를 이루고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 준위가 안정하지 않아.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특히나 봐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알칼리 금속을 하면서 또 얘기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거리 연애, 장거리 연애.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뭐 내가 저기 뭐 멕시코에 있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사귀고 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아무튼 막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거리적인 제약이 많잖아. 그지? 아무리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SNS 뭐 이렇게 뭐 라이브 사실- 영상으로 이렇게 한다 해도 시간의 제약이 있고, 그죠? 와서 함께 계속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말 있잖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맞아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자,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자, 우리가, 그 주기율표를 줬을 때, 수소 있고요. 이쪽에 지금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이렇게 있어요. 일쪽에 해당하는 얘네들만. 그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볼통합을 하면서 얘네들은 금속성의 원소입니다 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건 배운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아요. 금속성 원소, 금속의 원소고 금속성. 자, 그리고 이렇게 배치된 얘네들 중에서 화학적 반응성, 그러니까 금속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금속은 지금 내가 리튬 원자 하나를 쓰긴 했지만 실제 리튬 원자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리튬 원소인데, 그죠? 얘가 상온에서 존재할 때 리튬 원자가 굉장히 많이, 리튬 원자가 이렇게 있겠지, 원자 하나가 얘 하나만 띡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일정 부피 안에 굉장히 많은 질량만큼의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금속의 특징, 여러분 금속 하면 딱 뭐 떠올라요? 금, 은, 그죠? 반짝거림 생각나죠? 철, 스텐도 반짝거림 생각나잖아요? 자, 금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짝거림을 갖고 있어요. 그 반짝거림은 어디서 얻어지는 거냐면,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성이 좋다는 말은 이 바깥에 있는 전자가 이탈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기와 닿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엄마 얘기했었잖아. 음식이 상할 때, 그지? 물이 닿는다거나, 그지? 또는 공기가 닿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니까 전자들이 서로 이탈되는. 마찬가지로 이 리튬들도 온전하게 리튬 원자들이 수천 개, 수억 개들이 막 모여 있어. 나트륨 원소들도 나트륨 원자들이 수천 개, 수억 개가 막 반복적으로 막 모여 있단 말이야. 네네. 막 8,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그지? 막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막 모였어. 2, 8, 하나 막 모였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그렇게 수천 개가 모여 있을 때 저 아이가 겨우겨우 이 플러스, 왜냐면
거의 중성으로 다가가고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10개고 플러스 11개니까 플러스 1만큼이 서로 짝꿍이 없는 상태에 이 플러스 1만큼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전자 하나가 마지막에 겨우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여기 플러스 1만큼 남아도네 내가 놀까 하고서 이 공간을 돌아지게 된 거야. 근데 옆에 있는 또 똑같은 얘네들끼리가 모여서 이렇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같이 좁은 공간에 조밀조밀 있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부딪히는冲력도 있을 거고, 나가려다가 얘가 또 굳이 땡기는 인력들이 있으니까 나가려다가 못 나가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금속을 딱 꺼내서 놔두게 되면 이 금속은 또 공기 중에는 산소도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얘가 전자가 나가면서 안정화돼. 왜냐면 이렇게 됐었을 때 상태의 전자 에너지 준위는 더 안정화거든. 딱 마지막 껍질에 8개까지 차 있을 때. 껍질 하나에 껍질이 다 그지? 맞아. 껍질에 딱 8개까지. 그게 그 기준이 되는 게 이거야. 헬륨, 네온, 아르곤, 이 18쪽에 있는 얘네들. 얘는 그래서 엄청 안정하다고 그렇지. 하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족이에요. 18쪽은. 그래서 18쪽에 있는 얘네들처럼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18쪽에 맨 사이드 오른쪽. 자, 얘네들은 확인을 해봤을 때도 그냥 이 원소 하나가 아예 분자야. 원소 하나 자체가 아예 분자. 다른 원소, 똑같은 원소와 화학적 결합을 안 해도 그냥 그 원소 자체로 매우 안정해. 우리가 헬륨가 기체를 막 먹어서 목소리 변조한다고 많이 먹었다 해서 내가 막 다음날 피똥을 싼다거나 죽는다거나 그러지 않잖아. 잠깐 스쳐 지나갔다가 목소리만 변조되고 많은 그냥 헤프니어로 끝나잖아. 네온, 아르곤도 마찬가지야. 그 원소 자체가 안정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이 원소 자체는 다른 원소들과 다르게 합성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안정한지를 봐봤더니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전자 배치 자체가 안정한 거야. 그냥 딱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이제 그 뭐지? 사주나 그 약간 그걸 보고 그 뭐지? 최대 미남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좌우가 완전 대칭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완전 컴퓨터처럼 대칭인 얘네들이 있더라고. 그지? 예전에는 황신혜 씨라고 네가 알지 모르겠다만 황신혜 씨가 진짜 김희선 아니야? 김희선 오공이야? 잘 알죠. 약간 그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 김희선 씨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지금 한 50에서 60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완전 진짜 좌우가 완전 대칭으로 똑같이 되는 미스코리아 그 당시에 미스코리아니까 엄청 컴퓨터 미인이라고 불리는 정도였어. 그 진짜 이제 봤을 때 좌우 대칭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꿈꾸잖아, 솔직히. 그런 형태의 미남상을 꿈꾸는 것처럼 이 전자도 마찬가지. 그 전자들이 굉장히 딱 그 공간 안에 몇 개가 들어차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전자를 받아오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안정된 상태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만큼 있는 거야. 안정된 에너지 준위. 그 에너지 준위에 다 잘 들어차져 있는 상태인 거야. 이 원소들. 따라서 그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다른 전자를 받아올 필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활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 우리가 활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안정하다는 거야. 활기가 없다라고 해서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활성이 없다는 얘기는 굳이 전자를 받아오거나 전자를 내보낼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그 자체로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다는 상태고, 그거 우리는 상온에서 거의 대부분 얘네들은 원자 혼자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해서 18쪽에 있는 얘네들을 다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해. 그리고 비활성 기체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배치, 그러니까 10번인 네온이니까 안에 전자 2개,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이렇게. 그래서 아르곤도 18번이니까 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까지 찼을 때, 그러니까 2개, 10개, 18개 이만큼의 전자가 들어차져 있을 때 더 다른 전자를 받아올 필요도 없고 내보낼 필요도 없는 상태로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고, 나머지 해당하는 그 원자들의 전자들이 원자의 배치를 이루고 있는 그것들의 전자들이 얘네들과 유사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거나 유사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얻어오는 형태들로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하거나 나와 똑같은 원자들과 결합을 하거나 하는 식의 물질들을 만들어간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오케이. 네, 조금 스토리가 잡힌가요? 아 이제 좀 전자가 그 예전에 왜 나가는지 몰랐거든요. 나가기 딱 좋지. 그러니까. 운동선 막 미친 듯이 막 에너지가 막 뿜뿜 하고 있는 애예요. 네 이게 그리고 막 우주 공간에서부터 똑같이 같이 탄생됐어. 양성자, 중성자 나중에 합쳐서 형성된 거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거고 그러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막 미친 듯이 움직이다가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게 중성 상태의 원자가 탄생이 된 거지.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하다가 말했던 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다 똑같은 금속 상태야. 그러니까 금속이라는 건 동일한 원자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상태들로 실제 이제 사원에서 주로 고체의 모습으로 존재해. 오케이?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전자 배치, 그러니까 리튬이 가지고 있는 전자 배치가 안정된 전자 배치예요? 아니요. 리튬이 중성 상태로 존재하는 전자 배치가 그치? 안정하지 않죠. 그죠? 안정하려면 여기 두 번째 껍질에 7개의 전자가 들어오거나 네. 아니 하나가 나가죠. 그치? 하나가 나가거나 그치? 어떤 게 쉽겠어? 하나 나가는 거. 맞아요. 하나 나가는 거. 하나 나가서 이런 식으로 얘 하나에서는 리튬의 중성 상태였는데 네. 리튬이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가 나가서 이렇게 되기 쉽다라고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런 식도 이제 문제를 풀 때 많이 표현돼요. 그래서 양이은 음이은이요. 네, 맞아요. 그게 양의음이에요. 그런 거였어.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 이게 뭐예요? 이가 이는 뭐예요? 일렉트론, 전자. 아. 전자. 오늘 완전 너한테 꿀 시간인가 보다. 네. 리튬이 중성이에요. 이 중성이는 얘 표시는 원자예요, 원자. 그러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 중성 상태야. 중성 상태 플러스 3, 마이너스 3 중성 상태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 바깥 껍질에 있던 전자가 그지? 이 7개에다 어느 더 전자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안 있고 받을 확률이 높지 않잖아. 오케이 만약 받게 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 특정 기기에다가 막 전자를 막 우두두두두 해갖고 쏴주는 형태처럼 한다 그러면 가능은 해. 자연의 상태에서는 전자 바깥쪽에 있는 하나가 나가기가 쉽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이온. 맞아요. 양이온이 그 반대로 나타나는, 약간 보이는 것과 반대로. 보이는 것과 반대로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니까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양이온의 양자가 우리가 1 플러스 1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 뭐 물건 살 때 네. 플러스라는 숫자는 더하기 그래서 뭔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얻어서가 아니야. 우리가 중성의 상태에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것과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것들 중 가운데 있는 이 쿼크들은 안 움직일 수 없어. 근데 이건 누가 좀 안정한 거예요? 양이온은? 아니지 중성은 아니지. 중성은 아니지만 그치? 안정은 해요? 전자 배치는 안정한 거지. 전자 배치는 안정된 거지. 전자 배치가 안정된 거고 중성은 아니고. 정기적 중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전화량과 마이너스 전화량이 전체적으로 똑같을 때. 근데 플러스 전화량과 마이너스 전화량이 똑같지 않잖아. 네. 그지? 다르잖아. 중성 상태, 원자 상태가 중성이었고 원자인 상태가 중성이었지만 전자의 어떤 에너지 준위적으로 봤었을 때 전자들끼리 에너지 준위로 봤을 때는 불안정하다 보니 그리고 질량도 워낙 가볍다 보니 전자가 나 나가서 자유로워질 거야 하는 식으로 나가버려서 최종적으로 전하를 갖게 된 걸 여기에다 써주는 거지. 그래서 중성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하나에 넣거나 두 개를 넣거나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진 게 양인 거지.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잃어서 그리고 우리가 금속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제일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에너지 준위만큼을 에너지를 받아서 이 전자 하나가 뿅 다 나갔어. 나가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뭐 헬륨과 똑같은 전자 배치인 상태잖아. 근데 아직 안 나가고 약간의 빛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빛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파장만 받았어. 그러니까 나가려다가 말고
못 나가고 얘가 붙잡히는 힘이 있으니까 나가려다가 말고 그렇게 되면 일렁일렁, 그러니까 전자띠들이 일렁거려. 그리고 금속들은 양 사이드에 그래서 뭐를 걸어주면, 전압을 걸어주면, 전압이 와요.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이지. 그지?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일제히 그 마이너스 바깥쪽에 있었던 얘네들이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일제히 촥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흘러요. 그래서 금속은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금속들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띈다. 그리고 충분히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이탈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만약 흡수가 됐다라고 하면 전자가 나가면서 전자가 나가는 걸 산화되니까 산화가 되면서 양이온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대박.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몸이 가벼운 전자 때문이다. 끝. 대박이지? 네. 그래서 이제 양이온이 있다면 당연히 음이온도 있겠지. 음이온은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으면서 안정화되는 형태니까 누군가가 준 전자를 하나를 받으면서 안정화될 수 있고 두 개를 받으면서 안정화될 수 있고 그러겠지. 그지? 그래서 전자를 이제 버리면서 안정화되는 금속의 아이들이 있다면 얻으면서 안정화되는 비금속의 아이들이 있는 거고 그런 원소들끼리가 그지? 다양하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값은 이거야. 얘네들과 유사한 전자 배치가 되고자 하는 거. 18쪽에 더한 얘네들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전자를 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전자를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금속이 있는 거고 금속 비금속이 맞아. 비금속은 전자를 주로 얻는 방향 쪽으로 많이 갑니다.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주로 얻는 방향. 그래서 금속성과 비금속성 본질적으로 전자가 왜 나가고 들어오고 이 그 큰 흐름만 이해하시면 맥락이 다 잡히는데 근데 윤송이는 제일 지금 현재 중요한 건 개념 잡혔어. 근데 이제 익숙해지게끔 하는 이온식들의 암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형태인 거지. 그래야 이제 화학식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개념은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다 근데 하나의 스케치북으로 이해가 됐나요? 중2 때 몰랐던 거는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 다행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도 되게 많이 이제 2학기 내용을 들어가면서 많이 접하게 될 거고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업커크, 다운커크나 이런 랩턴이나 이런 개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건 자, 일단 나눠드렸던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주기율표, 그죠? 원소 주기율표에 원소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위치 맞춰서 외우는 거, 위치를 맞춰서 외우는 거, 그지? 위치를 맞춰서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있죠? 그죠? 아직 우리가 뭐 주기랑 조개 화학적 개념은 금방 배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수소, 헬륨, 리륨, 베릴륨, 그죠? 외우는 방법 쉬운 건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애기 덩어리로 외우시고 이쪽은 이제 욕으로 외우시면 쉬워요. 풍신노마, 플레 이것도 어쩔 수 없고 플레. 근데 여기는 헬륨하고 네온이 거의 비슷하잖아. 헬륨 밑에 네온, 플레, 나트륨, 마그네슘은 이거는 내가 모르겠다 처음 봤다 하신 분은 1학년 때 중2 때도 공부 안 한 거야. 염료하면서도 나왔어. 이건 배웠어요. 나트륨, 마그네슘은 익숙한 원소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욕으로 외우시고 여기도 에시타세기야. 자, 이거 발음을 유의하시고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에시타세기야로 외우시면 알루미늄, 규소, 인황. 얘가 인이고요. 얘가 규소고요. 이 규소가 실리콘. 네네. 이제 실리카, 반도체, 규소. 그 다음에 여기 황. 이렇게 알루미늄, 알규, 인황, 아르시타세기야. 륨쇼로 외우시면 끝납니다. 20번까지. 표준 주기율표에 맞춰서 암기 끝. 그래서 저 위치에 맞춰서 외워주셔야 하는 아이도 있고요. 몇 가지 금속 원소들은 그 위치까지는 필요 없어. 위치까지는 필요 없지만 자, 포지션도 필요 없지만 익숙하게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자, 철 많이 나오겠죠? 네. 불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죠? 원소 기호 외워오셔야 되는데 한번 불러드려볼게. 동그라미 쳐봐.
저 스타일 필요해. 저 이거 보스학과. 그럴래? 파란색. 몇 가지 금속 원소에서 망가니즈 외우시고, 철 외우시고, 코발트 시옵니다. 니켈, MI, 구리, 아연 외우시고, 자, 그다음 염소 밑에 브로민 있어요. 브로민. 얘는 금속 원소 아니고 이 17쪽에 있는 얘네들 밑에 배치 순서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이요? 17 밑에 아이오딘 브로민하고 많이 아이오딘 나오네. 같이 있다고. 여기는 위치까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금이랑 은은 안 해요? 저 이거 외웠었는데. 뭐? 금이랑 은이요. 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팔라듐이 있어요. 팔라듐. 은 앞에 팔라듐. 은 앞에 팔라듐, 은, 그 다음에 카드뮴 외우시고, 주석, SN 외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쭉 아래쪽에 보시면 백금하고 백금 PT, 그 다음에 AU 금, HG 순, 그죠? 그 다음 닭 PP, 네. 그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바륨 있다. 칼슘 밑에 바륨. 네. 바륨도 위치 맞춰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륨, 발음 쪽도 다 위치 맞춰서. 맞아. 위치를 기억하실 건 바륨하고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그래서 금속 원소들을 기억해 두시면 그 금속이 포함된, 예를 들어서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넣었더니 라고 하는 한 글씩의 표현이 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얘가 산화가 되고 환원되고 라고 하는 그 흐름들을 몇 개가 산화되고 환원됐는지를 이렇게 일일이, 그리고 또 어차피 화학원에서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한글로 안 주고 다 이렇게 식으로 준단 말이야. 얘를 읽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읽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져야 돼. 시은 구리. 맞아. 이게 읽을 때 이게 시은 군. 금속 원소잖아, 그러니까? 얘가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야. 여러분이 그 나눠드렸던 주기표에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들은 다 금속 원소, 전이 금속 원소고, 이쪽에 1쪽과 2쪽에 있는 얘도 금속 원소야. 오케이, 금속 원소. 그리고 금속 원소와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거든? 얘는 이런 경우는 이온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어. 그리고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음이온, 무슨 이온, 무슨 이온이 있을 건데 이온자를 떼고 뒤에서 다 앞으로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우리는 주어 있고 목적어 서술어 다 있고 맨 마지막에 서술어 딱 나오잖아. 그쵸. 근데 이제 영어는 안 그러잖아. 주어 다음에 서술어잖아. 네, 그런 것처럼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크로스로 읽어준다고 생각하면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얘가 음이온 중에 황산이온이거든. 그래서 황산이온하고 구리라고 하는 양이온이 붙어 있어서 황산구리 이렇게 읽어요. 황산구리.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써지는 아이가 있어. CaCl2 또는 KCl. 네. 똑같은 CL이 붙어 있는데 어떤 거는 여긴 2가 붙고 여긴 2가 안 붙어. 그게 왜 때문인 줄 알아야 식을 완성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거지. 전자배치. 전자배치도 전자배치지만 개수야, 개수. 다원자, 그러니까 여러 원자가 결합된 여러 원자가 붙어 있는 상태의 음이온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음이온의 형성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때 이제 체계적으로 얘기가 될 건데 여러 원자들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원자 혼자가 아니라 이거랑 이 원자 4개가 붙어서 전체 전원은 E-를 띄고 있어. 근데 이렇게 E-를 왜 띄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해 보게끔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계산을 못하고 계산하게끔 하는 문제도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뭉탱이로 우리가 뭐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아 얘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황산이온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외워야 돼. 음이온 중에, 다원자 이온 중에 이런 아이들도 있어. 탄소와 산소 여러 개가 결합해서 전체가 탄산이온이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아이도 있어. 황산이온, 탄산이온, 그 다음에 질산이온. 이렇게 질소 원자 하나랑 O 3개가 붙어서 질산이온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음이온의 형성 과정을 다음번에 다시 얘기해 줄 거고, 언니가 이제 막힌 부분 이런 거야. 영어에 익숙해지게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음이온, 양이온의 암기까지를 다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숙제를 내드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역시를 해본다면 거기 이제 이온식에 있는 표에 여기는 어차피 위치를 맞춰두면 왜 2+가 되는지를 알 거야. 근데 이제 외워둬야 할 다원자 이온 중에 암모늄 이온, 그리고 외워둬야 할 다원자 이온 중에 수산화 이온, OH가 마이너스, 또는 탄산이온하고 황산이온하고 질산이온, 이것들은 외워둬야 되고. 과망가이산 이온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읽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1-라고 이 정도.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셔야, 그래서 화학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셔야 조금 더 나을 수 있어.